현재 우리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세계가 귀추하는 참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트럼프라는 현상이 너무 당연하게 보여요. 반면 세상은 몸살을 앓는다고 끙끙거리죠. 당연하죠.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이 세상은 너무도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이 유리한 세상입니다. 그 소위 엘리트들이 만든 세상이죠. 원래 처음에 좌파 엘리트들은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노동자들조차 먹고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혁명을 원하지 않게 됐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올바름이란 가치를 세우고 새로운 문제거리를 찾아갑니다. 소위 그 소수자들의 인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성, 아동, 흑인과 같은 피부색, 즉 인종, 성별, 성적 취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분법적인 구조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어법, 문법을 교육과 뉴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까지 확장시켜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전통적인 것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종차별을 극복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입만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가족들 뒷바라지만 해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의 유형과 그 처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업보와 풀어가야 할 인생의 숙제는 숫자로 계산이 되질 않아요. 이 기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그 지식인 엘리트 집단. 그들의 선거 유세를 보면 트럼프를 조롱하기 바쁩니다. 오바마가 특히 그걸 잘하죠.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 올바름에 대한 가치는 사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 앞에선 누구나 자신들을 지지할 거라고 믿는 거죠. 맞아요. 약자를 도와야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약자라는 거죠? 그 약자를 누가 정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그 원인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오히려 이게 서로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트럼프인 셈이고요. 제 눈에는 이 트럼프는요, 이 세상의 판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럼 너는 뭐 뾰족한 수가 있냐 물으실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진단부터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보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어진 이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불행해진 이유, 그건 바로 보람이 사라진 탓입니다. 이건 과거부터 이야기를 좀 다시 시작해봐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한눈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그걸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었죠. 물건을 만들면 누군가 그걸 사가면서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내가 하는 일들이 보람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애덤 스미스가 만든 분업화의 함정이었던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엘리트 지식인들이었죠. 이 물질과학과 수학과 기술에 눈을 뜬 이 집단들은 자본과 분배의 법칙에 수학을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분배를 결정해버린 거죠. 누구나 공평하게 일정량을 수행하면 얼마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인간을 마치 기계 부품과 같이 써버립니다.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갈아치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인간은 수학으로 절대 계산되지 않는 상수입니다. 아니, 이 자연도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보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인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얄팍한 머리로 우리 인간을 계산한다고요?
정말 턱도 없지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해버리면 1에서 10도, 100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 에너지로 구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나라고 부르는 이 영혼의 비물질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어서 이건 전혀 계산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을 해도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죠. 정말이지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이 거대해진 사회를 만들어 놓고 보람을 느낄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니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결국 돈만 쳐다보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하는 주장이 있죠. 이 거대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내기 어려우니 함께 같이 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저마다의 재주가 있으니 그 재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회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을 하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가정이고 회사고 그럽니다. 전부 다 일생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려고 모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같이 하려는 건지를 좀 알아야죠. 그리고 서로의 뜻이 잘 맞는지 알고 가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방법부터 잘못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회사는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놓고 그 꿈에 동참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그 일의 성과가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되어야 그 보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겪는 거죠. 회사가 힘들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고 말이죠. 이건 아무리 조직이 거대해져도 원리는 똑같지 말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 나라는요, 우리가 같이 맞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이죠. 이것을 방치하면 그 손해는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 이거는 뭐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작동을 하니까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자신들만을 위해 싸우면 이 나라는 망해요.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가야 해결될 문제들이지 말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이건 단순하게 트럼프 현상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AI로 인해서 수많은 퇴직자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날로그 세대들의 퇴직 러시도 이미 급물살을 탔어요. 일생을 걸고 일을 해왔는데 늙었다고 나가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다 낡아버진, 그래서 버려질 부품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은퇴를 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나 되는 10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5명 중에 1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을 하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뒷받침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이걸 남을 나라 손을 놓으면 그 기업의 미래가 있을 것 같나요? 이 대한민국은 한 팀입니다. 일생을 걸고 노력한 결과물이 보람도 없이 내팽겨치는 거라면 도대체 누가 그런 나라와 그런 회사를 위해서 일생을 걸고 같이 가고 싶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나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이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인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는 좀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광장에 모이든 어디에 모이든 이 판을 함께 이야기해야만 해요. 벌써 10년도 전에 이런 날이 오고 있다고 알려줬지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명경만리가 그렇죠. 그런데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말이죠. 마치 누군가 영웅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리시나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이 문제를 꺼내서 공론화하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말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깨우치려는지 말이죠. 이대로 몇 년만 흘러가면
이 나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늘어나고 커지면 결국엔 공론화는 저절로 됩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각자 각계 전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온 국민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할 문제들인 거죠.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슬슬 피하기만 하던데 언제까지 스스로 방치하려고 하는 건지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지 않는 한 이 문제들은 점점 더 큰 문제로 자라서 결국 우리들의 목을 조르게 될 겁니다. 단지 트럼프는 그 시간을 앞당기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 AI와 로봇이 결합되면 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참, 그래요. 이게 우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인생의 숙제를 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숙제는 돈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21세기의 이 숙제들은요, 우리가 같이 맞들어야 풀립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혼자 알아서 잘 풀어갈 수준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이 하는 말을 들어줄 귀를 만들어 놔야 하고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겠죠. 저희 인생학교의 프로젝트들은 그런 이유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인 셈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